컴퓨터 전연색 텔레비전이 국내에서 개발됐는데 이것은 보고 싶은 방송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1995년 3월 1일) 본방송을 시작한 지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면서 난시청 해소는 물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그렇게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케이블 TV는 급변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성 강화와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OTT 등 해외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에도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 케이블 TV는 지역 채널과 지역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 지역에 운영 중인 케이블 TV 방송국은 86개사로 가입자 수만도 무려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이제 4개 채널 정도밖에 안 되는 지상파 채널에 염증이 많이 있었던 시대고, 반면에 이제 세계화라든지 해외에 진출하는 시기에 육공화국 이후에 준비되었던 뉴미디어에 대한 총화로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케이블 TV가 시작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고요.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다채널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적인 의견이 반영이 된 그런 분위기에서 케이블 TV가 시작이 됐습니다. 1995년 처음 케이블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시장 내에서 굉장히 파급이 컸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지상파 3사만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다가오는 2000년대에 대비해 전파 기술의 고도화를 꾀하면서 정보 사회를 앞당겨 구축하고 전파 관련 연구 개발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전파재능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이 바뀌니까 그 당시는 공중파 방송만 있을 때니까 다채널 쌍방향 방송이 생긴다고 하니까 뭐 전국이 들뜰 때거든요. 그 당시는 우리의 그 공중파들은 집에 안테나를 세우고 단방향으로 방송이 나갔잖아요. 근데 케이블 TV는 쌍방향이잖아요. 특히 그 인터넷, 그 당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막상 그걸 하게 되면은 케이블을 깔아야 되잖아요. 집집마다. 케이블을 깐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직원들이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 전체를 깐다는 게 어떤 때는 뭐 밤 작업하고 이러면서 그걸 다 깔아서 개국을 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장거리 통신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부설되는 동축 케이블 기공식이 제2한강교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넓지 않은 쪽이지만 지상파가 전파 수준이 그렇게 원활치 않았어요. 그 처음에 수신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케이블이 모두 깔렸고, 그래서 원활한 방송 신호가 되는데 케이블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그 이후에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케이블 가입자로서 케이블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HDTV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텔레비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후 디지털 혁신 기술의 도입으로 케이블 TV의 화질과 음향 품질이 크게 향상됐는데요. 이때부터 다채로운 채널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죠. 박력감과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주게 됩니다. 케이블 TV에서 한 초창기니까 그때는 뭐 사무실도 없을 때 와서 서로들 고생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뉴스를 안 했어요. 그러나 제가 사장으로 가면서 맨 먼저 한 게 뉴스죠. 그것도 데일리, 매일 했어요, 뉴스를. 어떤 때는 하루 뭐 5시간, 6시간 했거든요. 선거 개표 방송까지 했어요. 개국하면서 공중파가 하지 못하는 것, 첫째 생각한 게 수중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파들은 어쩌다가 뉴스에 한 번 15초, 20초 되는 비디오를 1시간짜리 프로, 30분짜리 프로 일주일에 한 번을 만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케이블 TV가 진짜 깜짝 부상하게 되죠. 케이블 TV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나와서 많은 공익적인 역할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청이 좀 난시청 지역, 소위 말하는 난시청 지역에서 케이블 TV를 보급을 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에도 크게 기여를 했고요. 케이블 개국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여러 다양한 채널이 생겼고요. 전문 채널 방송이 생겨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많이 넓어졌죠. 이런 측면에서 케이블 TV는 우리나라 방송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에 KCTV가 시장에 뛰어들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방송은 지상파 중심의 방송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 케이블 TV는 그 당시의 영향력이나 위치는 어쩌면 상당히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걸 차별하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2시간 단위 뉴스를 했고요. 모든 곳에 중계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4.3 추념식, 뭐 각종 체전, 스포츠 경기를 저희가 거의 다 중계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 친구가 TV에 나오고 우리 마을이 친구에 나오고 내가 뽑은 의원이 TV에 나왔거든요. 잠시 후 우리 마을이 방송에 나온다고 합니다. 리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78세 강순혜입니다. 저는 성암리에 사는 안임생입니다. 나는 성암리 예쁜 할머니 강복희입니다. 개국과 함께 가장 먼저 지역민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연예 채널로의 채널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대세가 되는 것이 이제 스포츠 채널, 방송은 아마 이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지역이 존재할까요? 로컬이라는 부분은 과연 여기서 누가 다뤄주느냐죠. 로컬을 다뤄주는 거는 결국은 케이블이거든요. 지역 방송이 찾아주는 것, 우리의 얘기, 우리의 생활 민원, 생활 자치 얘기를 다뤄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지역 방송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닷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제주라는 지역이 가진 가치였는데요. 현장도 만날 수 있고 삶과 죽음의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기존 지상파 방송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찾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하고 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죠. 우리가 도민들에게 갈 수 있는 건 과연 뭘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주의 자연 중에는 제주의 오름도 있고 또 제주의 밭담도 있고 또 제주가 갖는 독특한 이런 귀생 화산이라고 볼 수 있는 곶자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프로그램에 담아내는 것,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의 중심은 제주도에 갖고 있고 그 안에서의 가치를 어떻게 잘 표현해낼 것이냐 그런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시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은 아무래도 지역성이죠.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수왕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25년이면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카메라 2세대 겨우 찾아가서 아주 좋지 않은 시설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계차가 가면서 무대도 세우고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2005년 5월 10명의 참가자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기준 1만여 명이 예선에 참가할 정도로 오랜 시간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낸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시 그 소통이 되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여기 와서 우리 동네 가수왕을 한번 해줄 수 없느냐. 아파트 입주민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정말 힘든 제작비를 모아서 저희들이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팝콘을 갖다가 엄청나게 해오셨더라고요. 하루 종일 팝콘에 묻혀 살았는데 그 팝콘을 먹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역방송이구나. 이게 그들과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접점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게 뼈 깊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4년 제가 지방선거가 지금 떠오르는데 그 당시 울산에서만 한 150명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보통 그 뭐 시장 후보라든지 또 구청장 후보는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150명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설 방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전체 출마 후보들의 연설 방송을 진행합니다. 선거 출마자들에게는 정책 홍보의 기회를 제공해 자신을 알리고 투표에 임하는 시민들에게는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또 지상파나 우리가 기상 언론과는 제보로는 경쟁을 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 있는 곳, 제보가 있는 곳, 또 갈등이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자. 그래서 알아내서 찾아가는 뉴스, 그래서 한 발 더 빠른 뉴스, 지역에 아주 밀착된 뉴스를 만들자는 거에 저희가 합심해서 뉴스가 지역에서 일부러 챙겨보는 뉴스, 찾아보는 뉴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정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의 차별화는 결국에는 그 지역사회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으로 보면 반농 반어 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정보, 그러니까 당일 경매가나 시세 같은 부분을 특화시켜서 섹션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선거 방송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그치지 않고 조합장 선거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통 과정에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농업, 수업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개표가 한창인 것 같은데 그곳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개표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은 조합들은 당선자 윤곽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각 조합별 당선 소식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방송에 있어서 케이블 TV의 역할은 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이라든지 여러 자연재해를 가장 먼저 맞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재난 방송을 통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역할을 케이블 TV가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케이블 TV 지역 방송에서는 특별 재난 방송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긴박한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갈 곳 없는 이재민을 위한 지원 활동도 펼쳤습니다. 지역 방송이다 보니까 여기서 불난 것도 그렇고 제일 빠르게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 도움이 많이 됐죠. 계속 중계를 해주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테레비 보면서 또 밖에 나가서 또 확인하고 또 테레비 보면서 밖에 나가서 또 확인하고 계속 그러면서 밤을 꼬박 샜죠 뭐.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케이블 TV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긴박한 현장을 전달함은 물론 재난 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도 함께 해왔습니다. 방송이 가진 가치와 역할이라고 한다면 공유, 그다음에 기록 이런 부분들이 클 겁니다. 현대인의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 자체가 기록되고 공유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이 멈춘다면 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방송이라고 하면 지역 지상파와 지역 민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지역 방송은 케이블 TV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그리고 지역 소멸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케이블 TV 지역 방송과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케이블 TV 지역 방송 역시 이런 문제들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NB에도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뭐 지역 보도부터 해서 뭐 지역민들의 밀착형 프로그램들까지 많이 있는데요. 지역 프로야구, 지역 프로배구, 지역 프로축구를 처음으로 좀 시도를 했었고요. 쌍방향 소통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문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아이를 찾는 건데요. 단순히 스포츠 중계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청자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중계방송을 선보였는데요. 그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찾은 기념으로 댄스 자 노래 가겠습니다.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유 후후후 야.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중점을 둔 게 스포츠 전문 채널처럼 경기 내용 중심의 그런 중계도 있겠지만 저희는 스포츠 중계에 지역민을 좀 더 참여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경기에서 많게는 한 4만 5천여 건의 응원 문자가 오는데요. 처음에는 기아 타이거즈 이겨라, 오늘 이겼으면 좋겠어요, 전술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힘내라, 이런 문자에서 나중에는 집안의 이런 애경사를 함께 나눈다든가 고민을 상담한다든가 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사업장을 홍보하는 이런 문자, 정말 좀 다양한 소통의 문자로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된 거죠. 지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프로그램. 이런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네, 앞으로 화순고등학교 김선민 선수가 나온 화순고등학교 야구 발전을 위해서 또 혹시 갖고 계신 정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케이블 TV가 더 상생할 수 있고 지역민들에게 더 곁에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시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역민들의 편의 중계, 이거 정말 좋습니다. 다른 스포츠 방송 채널에서는 이렇게 중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광주 전남을 연고로 하는 기아 타이거즈의 이런 편파 방송이 아닌 저희는 편의 방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응원하는 지역 연고의 팀을 함께 저희도 응원하면서 중계하는 편의 방송입니다. 지역민과 함께 응원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워하기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지역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또 매 경기마다 지역의 단체나 협회,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과 함께하는 일일 명예해설이라는 그런 코너를 저희가 또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인상 좋으신 분 한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연구소의 윤영민 소장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포츠 중계 안에는 어떻게 보면 뉴스, 대담, 토론, 또 교양, 오락 등 이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로컬 멀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 케이블 TV 방송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힘을 많이 얻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희망하고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게 이 케이블 TV가 앞으로 더 생존하고 앞으로도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케이블 방송사로서 지역 스포츠를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소통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직접 와서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초창기 케이블 TV 출범 이후에는 경쟁 매체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케이블 TV 시청자가 우리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었고 지상파가 현재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케이블 TV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아날로그 시기에는 그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전파 음영 지역들에 대해서 케이블 TV가 없었다면 어떻게 시청자들이 지상파를 볼 수 있었을까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케이블 TV가 그 부분을 커버를 해왔다고 봅니다. 지상파나 다른 대형 PP사 혹은 종편과는 다르게 1인 다역으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작가도 하고 또 기자도 합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업무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주민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저희 채널에 반영하는 것,
그것이 저희 구성원들의 행복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런 책임감이 방송의 연속성 또 케이블 TV가 30년을 맞이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방송으로서 지상파라든가 종편들 이런 이제 중앙 정치라든가 중앙의 문제들을 다루는 방송들이 접근하기 힘든 구석구석을 좀 누비면서 그들의 소소한 얘기지만 가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판별해내고 그것을 전달해내는 창구로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케이블 TV는 기존 방송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찾아 이를 보도하는 밀착형 뉴스들을 전달했습니다. 야구 대회 이번 대회 우승컵은 어느 팀이 차지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이제 지역민들의 민원이 해결되고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시민들이 저희가 이제 그 대변 창구가 돼서 역할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과제들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개표 방송은 이제 저희가 어떤 차별성을 좀 가질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였고 소규모의 인원 그리고 소규모의 이제 자원을 가지고 시청자들이 지상파라든가 뭐 종편의 개표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저희 방송도 시청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표 방송들이 대부분 이제 선거에 나온 출마자 그리고 그 일을 분석하는 정치 분석가들 그리고 이제 기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소재를 좀 다르게 접근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름 아닌 결국 투표의 주인은 유권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개표 방송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늘 어떻게 전화를 하시게 되셨나요? 여기 저 4번에서 보여주는 게 지금 경기도 어디입니까? 어디? 경기도 저희가 7개 시군에 대한 개표 상황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엄시장 인터뷰한 거 다시 보여줄 수 없어요? 못 봤는데. 아, 못 보셨어요? 예. 저희가 생방송이라서 이게 예. 재방송은 되지 않습니다. 개표 생방송은. 저희가 개표 방송을 할 때 사실 그 당시 이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뉴스가 된다. 당신의 목소리가 바로 이번 선거의 소식이 됩니다라는 이제 타이틀로 갔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광주 지역에서 개표기가 고장이 나서 개표가 지연이 되면서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저희가 개표 방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녁 7시부터. 장시간 했는데 그 사이에 한 거의 100여 통이 넘는 유권자들의 전화가 그렇게 막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진행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진짜 그 동네만 주민들만이 알 수 있는 소소한 얘기들, 선거와 연관된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디지털화 시대하고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주민 사이의 이웃의 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허물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이제 정확한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뭐 인간다운 맛, 인간미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나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축제 같은 것을 중계할 때는 간이 중계차 형식을 꾸몄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봉고차에다가 부조에서 쓰던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스위처라든가 필드에 쓰던 카메라, 편집 장비 등 것을 중계차에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다시 부조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는 장비 고장률도 많이 나고 너무 힘들고 그랬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좀 더 쉽게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 중계차가 필요하다고 회사에 강력히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 중계차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 응원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 때로는 역사의 한순간을 함께하기도 했죠. 종로구와 광화문 광장 자문단이 내건 조건은 야간 안전 확보와 동선 관리,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등입니다. 처음에는 모 신문사에서 전광판에다가 응원한 모습을 중계 좀 해줄 수 있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저희 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16강 올라가는 정도겠지 해가서 한 4게임 정도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광장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였죠. 8강 때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많았느냐 하면은 정말 너무 많았고
스포츠 역사에 남을 그런 현장에 우리 지역 케이블 TV 중계팀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역사에 남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양한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은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라는데요. 그 당시 때는 방송위원회라 그랬거든요. 그 방송위원회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방, 그 한평의 희망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기획안이 선정이 됐어요. 카메라맨이 정말 용산구에 있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쪽방에서 그거를 한 달? 거의 2달 넘게 거기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했는데 그래서 전 최우수상을 받은 거죠. 2021년도 제작한 투명 유리, 두 얼굴, 조류 충돌과 2022년도에 제작한 도시의 선물 벤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2번이나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거기에서 SO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 최고의 뉴스와 프로그램은 내가 나오거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뉴스는 내 주변 사람이 나오는 뉴스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미국에서 엄청난 테러가 발생해도 나 또는 내 가족이 다치는 것만큼 큰 뉴스는 없거든요. 내가 나오는 뉴스와 프로그램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오는 뉴스와 프로그램,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걸 많이 강조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갓 생산하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들이 TV에 등장하고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온 케이블 TV. 퀄리티가 다르죠. 제가 옛날 물건들을 잘 안 버리는 성격이에요. 저희 어머니 함. 이렇게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미디어로 성장해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방학 공부부터 누구 방학 공부예요? 제 거죠. 원고지도 있으시고. 네.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표 방송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0.7%밖에 안 틀린 거예요, 오차가.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 그 성공을 거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총선에는 동작구 여론조사를 저희가 아주 적중해서 선거 방송에 대해서 어떤 지역민들한테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들, 선거 유세를 방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사를 2년 전부터 유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그래도 선거 방송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 케이블 방송 가운데 가장 먼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는 이번 선거 결과와 놀라울 수준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케이블 TV는 출범 당시에 어떤 사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런 미디어로 출발했거든요. 시사 보도가 지상파랑 다른 시각을 제시했고, 그만큼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했고 지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런 시도들, 이런 여론조사 같은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로 많은 지역의 지자체 축제들이, 특산물 축제들이 좀 취소가 되거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많이 막혀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 끝에 지금 또 저희가 지역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민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또 실증 특례를 받아서 그렇게 커머스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역 미디어로서 다져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과 온라인 제철 장터를 운영해 왔는데요. 하나, 둘, 셋. 이처럼 케이블 TV는 지역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기존 메이저 홈쇼핑 방송들에 좀 진입 장벽이 없지 않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의 상품은 좋지만
이런 메이저 유통 채널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했던 게 사실입니다. 상품은 괜찮지만 이런 유통에, 마케팅에 노하우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에게 어떤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그래서 더 성장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쪽에 좀 포커싱을 맞췄는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지역의 상품을 우리만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가입자분들께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만의 좀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가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지역 방송,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런 니즈를 잘 반영해서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상품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게 저희들의 당면 과제이자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커머스 방송이 계속된다면 좀 더 좋은 가격에 좀 더 좋은 상품들을 더 많은 혜택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잘 개발해서 많은 분들께 판매하는 게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각 지역별로 이제 SO들이 있는데요. 그 SO들이 또 맡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자체들이 먼저 이제 연락이 오셔서 태국 노래자랑이랑 좀 녹화를 하고 좀 지역민들과 한번 어울려보고 싶다라고 많이 요청을 주셔서 아무래도 노래자랑을 딱 녹화를 하고 나서 녹화를 하는 중간중간에 그 지역민분들이 되게 많이 즐겨주시고 또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너무 재밌다. 다음에도 한번 와달라. 관광객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좀 와주세요라고 막 명함을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지역민들한테 정말 노래자랑 그 이상으로 약간 미니 축제 역할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가장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케이블 TV의 지역성을 살려 지역의 명소를 찾아가 숨은 실력자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채널 예능 최고 시청률을 달성하면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들 분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면 저희 플랫폼의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많이 섭외가 힘들었는데 또 요즘에는 저희 플랫폼의 힘도 세지고 그리고 그 지역 채널들끼리의 어떤 협업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서 그 유명한 연예인 분들도 저희 프로그램에 좀 섭외가 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 자체가 이제 지역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라는 하명하에 생긴 시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이런 지역적인 프로그램,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생산하고 이것들이 곧 이제 지금 잘 나가는 예능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역민들 얘기가 결국은 삶의 얘기잖아요. 지금 보는 프로그램 태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PD들하고 기획을 하다가 요즘에 트로트 프로그램이 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대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사연도 많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면은 좀 더 지역민한테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획 의도에서 시작을 한 거라서 근데 지금 시즌2까지 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대대적으로 좀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예전에는 케이블 TV에서 지역 채널에서만 조금 송출을 했다고 생각하면 몇 년 전부터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일반 PP 채널이랑 종편 채널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 4년 전부터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들이 PP에 판매가 되고 또 해외에도 판매가 되고 매년 이렇게 한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이미 급변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역 채널과 OTT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은 유튜브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무엇이 있는지 플랫폼적으로 지역 채널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 있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SO도 좀 마찬가지일 텐데요. AI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SK 통신 기반 또 회사이다 보니까 SK텔레콤의 그 AI 테크 기술을 많이 접목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 생각인데 AI 기자분들이 나와서 스탠딩 멘트를 하고 앵커도 AI 앵커 분이 나와서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정보 프로그램도
정보를 모으는 데 있어서 AI 기술도 많이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케이블 TV 역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음성 합성 기술부터 립싱크 기술까지 AI 기술을 활용한 방송 제작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역 채널 뉴스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라는 단어가 나온 지 한참 됐죠. 많이 예전부터 그렇게 변해왔는데 미디어라는 특성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돼가지고 표출되는 그런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런 산업이 형태가 바뀌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찾아주시려면 내부적으로나 뭐 우리가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버리지도 늘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 변하지 않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컨텐츠, 그것이 지역 채널의 베이스로 편성되고 송출되지만 유튜브에도 편성되고 다른 OTT에도 편성이 되고 아니면 다른 채널에 편성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어떤 디바이스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표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민이 사랑하고 지역민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콘텐츠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 TV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77개 권역으로 이제 방송 소권역 내에서 지역민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우리나라 유료 방송 서비스 중에서 유일하게 케이블 TV만 지역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 업체들은 그런 지역 채널이 없거든요.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지역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들. 아시다시피 지역 방송사 자체는 지하상파 방송은 편성 시간에 얽매여서 그렇게 쉽게 모든 방송을 갖다가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케이블은 지역 채널을 운영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언제나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이 가장 강점입니다. 현재도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모든 미디어는 한때는 뉴미디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도전들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좀 직면하게 된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동종업계 같은 IPTV와의 경쟁, 공정방송과 경쟁, 더욱이 최근에는 OTT 같은 OTT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시장에 도입되어 있거든요.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초이스가 선택권이 너무 많아진 거죠. OT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난 영향을 지금 바로 현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의 어떤 대대적인 전환을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자들이 거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가야 되는 것 같고, 전형적인 방식의 케이블 TV 협회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사실은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기에는 조금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케이블 TV는 이 편성표 자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켜야죠. 대세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쓰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아마 케이블 TV도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일상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함께 움직이는 케이블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남은 더 30년을 더 준비를 하려면은 이제는 좀 장벽을 허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플랫폼이라는 것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30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 TV만이 가진 강점은 지역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매체도 하지 못하는 지역민과 함께 가는 방송, 지역민이 원하는 서비스, 정보도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역민이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라디오가 TV가 등장했다고 해서 라디오가 사라지지 않았고요. 신문도 위기는 맞는데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케이블 TV의 영향력이 95년에 개국했을 때만큼
크지 않고 그 매출의 성장세가 그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케이블 TV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글로벌화되고 되면서 뭐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지만 로컬의 컨텐츠가 또 중요하다. 그 로컬의 컨텐츠 글로벌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매체가 케이블 TV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 밀착형 미디어 케이블 TV.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누군가는 위기라 말하지만 그래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케이블 TV의 30년은 대한민국 전복통신의 비약적인 발전, 그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 가입자들이 수시로 등장하는 유미디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케이블 TV는 앞으로 기존의 안전적인 시스템과 친근한 서비스를 지닌 동반자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되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방송 기술 시스템을 특정 연령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가입자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세심한 방식으로 접목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다양성과 지역성이라는 케이블 TV 근본적인 탄생의 목적을 잊지 않고 꾸준히 변화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방향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플랫폼과 전국구 플랫폼이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우리 지역의 생생한 소식은 지역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탓하며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기보다 지역 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향토기업 그리고 지역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더욱 다양한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방송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하여 지역방송 가입자들이 먼저 누릴 수 있게끔 하여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대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역 텔레비전은 기본에 충실한 그런 방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 공론화에 충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보도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그런 미디어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를 창달하는 그런 미디어로 우리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역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잘 풀어내서 지역의 고유성을 살려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 맞춰서 지역 텔레비전 방송이 그런 데에 봉사하는 그런 미디어로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TV는 채널마다 그 목적성이 뚜렷하고 전문화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 발전에 있어서 케이블 TV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 지역 채널은 지역성 콘텐츠를 생산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지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을 만드는 것이 지역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라디오스타처럼 우리의 이웃이 출연하고 이웃과 이웃을 이어나가는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로서의 중심 소통 창구로서 지역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역 채널의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블 방송이 지역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방송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의 이야기를 다루고 지역의 이야기를 또 공론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인공이 된다.
라는 걸 알아주시고 이제까지 30년 동안 사랑해 주신 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시민들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로 듣고 그거를 이제 편파적이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신은 앞으로도 방송을 만드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지켜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케이블 TV는 앞으로도 지역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와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서 시청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 콘텐츠의 현재 위상도 사실 시작은 저희 케이블 TV 채널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의 UHD 채널 개국, VOD 서비스, 결합 상품, OTT 등의 출연 역시도 케이블 TV가 주도한 혁신성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케이블 TV는 지역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며 변화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30년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어느덧 지역민들과 함께해온 지 30년. 케이블 TV는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그려나갈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